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사회 초년생들로부터 빌린 명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다른 대출보다 심사가 간단한 온라인 은행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일 대출을 해준다는 급정 광고. SNS를 통한 대출 모집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엄연한 사기 광고입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광고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집책 7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대출 명의자 20명 등 모두 2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모집책 7명이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 10명씩을 알선해 허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심사가 비교적 간단한 온라인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허점을 노렸습니다. 15채에 대해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이른바 깡통 전세라고 불리는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명의를 제공하고도 대출금을 받지 못한 가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세 전후의 사회 초년생들이 SNS로 올라온 모집책의 글을 보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루어진 범죄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악성 사기 척결 추진 TF를 구성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은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7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어제 시청을 방문한 신세계 측과 우정혁신도시 내 상업 용지 개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신세계 측은 판매시설과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과 83층 높이의 오피스텔 2개 동 등 그동안 알려진 내용과 큰 차이 없는 건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신세계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 제안서를 접수하면 교통처리계획과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8월 울산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91.2로 전달 대비 3.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넉 달 만에 상승한 것으로 유가 하락과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올 상반기 울산 내 고용률 상위 지역은 북구, 하위 지역은 중구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구의 고용률은 59.3%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는 55.5%로 가장 낮았습니다. 동구는 1년 전보다 고용률이 2.4%포인트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취업자 상위 지역은 남구, 하위 지역은 동구로 두 지역의 취업자 수 차이는 8만 1,000명이었고 6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주군, 가장 낮은 지역은 북구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재난사태를 시도지사가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시도지사의 건의나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급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박 의원은 지자체장의 재난선포 권한이 확대되면 절차 간소화와 철저한 대비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2학기부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한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학교 밖 체험학습이나 야외 수업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2학기 개학을 맞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최대한 진행하고 원격 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와 초등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정상 운영됩니다. 학교 밖 체험학습이나 야외 수업은 자제해 줄 것을 일선학교에 통보했습니다. 수학여행 등의 숙박형 프로그램은 사전에 안전 운영 지침을 세우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와 학부모 동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경우
정해진 지표에 따라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상 등교에 따라 개학 일주일 전부터 개학 후 2주간을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교실과 급식실, 기숙사 등 교내 시설에 대한 소독이 실시됩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의 신속 항원 검사 도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방역과 급식 방역, 보건 방역 등 1,800여 명의 방역 자원봉사자를 학교 현장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검사 도구는 모두 34만여 개로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구매해 학교로 배부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교육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주군 의회가 1조 2,9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주군 의회는 어제 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경안과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처리를 위한 11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이순걸 군수는 주민 편익과 공공복리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의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어제 1차 본회의에서는 박기용 부의장과 한성환, 최길영 의원 등 7명을 위원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울산 지역 청년들의 공기업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박사는 인재 채용 기준을 최종 학력만이 아닌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을 함께 적용하면 실효성이 있고 타 지역 대학 진학을 위한 청년 인구 유출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칠학 시의원이 울산시에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시가 지난 2020년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원 대상의 어민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민을 포함해 조례를 개정하고 농어민 수당 지급에 적극 나설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습니다. 넥슬렌 생산업체인 SSNC가 자동차 경량화 부품 소재인 고기능성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생산 공장을 신증설합니다. 울산시와 SSNC는 어제 공장 신증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SNC는 2천억 원을 투입해 2014년까지 울주군 청량읍에 고부가 소재인 고기능성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생산 공장을 신증설합니다. 울산시는 신증설 투자와 관련해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SSNC는 울산 시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본격 가동하면서 올 연말에 있을 경찰 인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총경 승진자의 절반 이상이 비경찰대 출신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고작 한 해에 한두 명에 불과했던 울산의 총경 승진자도 얼마나 될지 주목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연말에 있을 총경 승진 인사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경찰 고위직의 20% 이상을 경찰대 출신이 아닌 순경 등 일반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건 대통령 공약사항. 이렇다 보니 연말 예정된 총경 승진 규모와 비경찰대 출신의 약진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간 총경과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홀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울산에서도 얼마나 많은 승진자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99년 개청한 울산경찰청은 한 해 총경 승진자가 1명, 많아야 2명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10년간 총경 승진자 12명 중 10명이 경찰대 출신으로 비경찰대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울산경찰청이 개청 22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한 경무관 승진자도 경찰대 출신입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순경 출신은 승진 연령 자체가 늦다 보니 승진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현재 울산경찰청의 총경 아래 계급인 경정은 97명, 비경찰대 출신이 경찰대 출신의 3배에 달합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연말 총경 인사를 시작으로 경찰 조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부연입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100여 통에 가까운 협박 문자를 보낸 불법 사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연선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채무자인 B씨로부터 법정 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8천만 원을 빌려준 뒤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93차례에 걸쳐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한 일로 징역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계속해서 범행을 하고 심지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구의 한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중구의 한 캠핑장에서 연신 괴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다가 캠핑장 관리인이 여느 취객과 다르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해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의 한 종류인 LSD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추가 범행과 구매 경로 등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2시쯤 동구의 한 회센터에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들어와 손님들을 위협하는 소동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회센터를 방문하기 전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다툼이 있었고 A씨는 자리를 뜬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난동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탈핵울산 시민공동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한수원에 촉구했습니다. 탈핵단체는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고리 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평가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핵단체는 이어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의 경우 민간 검증단을 구성해 교차 검증할 시간을 주고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구청이 추석을 앞두고 명절에 소비가 많은 식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위생관리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까지 관내 식품과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명절에 소비가 많은 참기름과 쌀가루 등의 취급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합니다.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 또는 사용 여부와 자가 품질 검사 적정성 유무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 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